6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단순히 물가가 조금 오른 수준이 아닙니다. 무려 30개월 만에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이 나왔고, 국제 유가, 석유류 급등이 우리 생활 물가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특히 앞으로 한국은행의 금리 방향, 주식시장, 환율 영향까지 영향을 주겠죠. 먼저 수치부터 보시면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9로 1년 전보다 3.2% 올랐습니다. 시장에서는 3% 안팎 정도로 예상했는데 예상보다 높은 수준이고요. 더 중요한 건 생활 물가도 2년 2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올라서 서민들의 체감 물가가 가장 뛰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물가 흐름을 보시면 1월에서 2월에는 2%, 3월에 2.2%, 4월에 2.6%, 5월에 3.1%, 그리고 6월에 3.2%로 두 달 연속 3%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물가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게 수치상으로도 확인되는 겁니다. 이번 물가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국제 유가입니다. 중동 전쟁 이후 국제 유가가 급등했고 그 영향이 국내 소비자 물가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석유류 가격이 무려 24.7%나 상승하면서 2022년 7월 이후에 거의 4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휘발유 23.1% 급등, 경유 33.7% 급등, 등유 23.1% 급등 모두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경유 가격이 30%를 넘었다는 점은 곧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한국에서 왜 경유 가격이 중요할까요? 화물차 대부분은 경유를 사용하고요. 경유 가격이 오르면 운송비가 오르고 운송비가 오르면 식품 가격, 생활용품, 택배비, 건설비, 원자재 가격까지 줄줄이 인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석유류 가격 상승은 단순히 주유소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체의 물가를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공업 제품도 실제로 4.4%가 상승했고요. 그리고 공업 제품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 기여하는 게 1.47%포인트나 끌어올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번 3% 이상의 물가 상승 가운데 거의 절반 가까이가 공업 제품 가격 상승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만큼 에너지 가격 영향력이 한국에 매우 컸다는 의미고요. 자, 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생활 물가입니다. 생활 물가 지수를 보시면 전년 동월 대비 3.4%로 꾸준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자주 구매하는 식품, 생활비, 생필품, 교통비, 생활용품 등을 모두 계산한 지수가 바로 생활 물가 지수인데요. 즉, 국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물가가 공식 소비자 물가보다 더 높게 느껴질 가능성이 큽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 그리고 주유소, 편의점, 외식비, 택배비 모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신선식품 지수가 0.4%로 조금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채소나 과일, 농산물 가격은 아직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앞서 보여드렸듯이 석유류 가격이 계속 오른다면 농산물 운송비까지 상승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다시 먹거리 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번 지표에서 또 중요한 지표가 바로 근원물가 지수입니다.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를 보시면 6월 2.5% 상승했습니다. 근원물가는 일시적인 유가 변동보다 경제 전반의 물가 압력을 보는 지표입니다. 근원물가가 여전히 2%를 넘고 계속해서 오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물가 압력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사라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한국은행도 결국 근원물가 지수를 상당히 중요하게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국은행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길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신현송 한은총재께서는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가로 보나 성장으로 보나 환율로 보나 부동산으로 보나 갈 길은 명확하다. 기준금리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는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조금씩 기대하고 있었지만 이번처럼 물가가 다시 3% 이상으로 상승하기 시작한다면 금리를 쉽게 내릴 수 없습니다. 한국은행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로 물가 안정인데요. 물가가 높은데 금리를 낮추면 시중에 돈이 더 풀리면서 물가가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는 금리 인하 기대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지금 환율도 국가적 위기 상황이죠. 물가가 높아지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오래 유지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금리가 유지되면 원화 가치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하지만 국제 유가 상승으로 원유 수입액이 늘어나면 달러 수요도 증가하게 됩니다. 결국 환율은 금리와 유가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지금 원달러 환율의 원론 차트를 보면 정말 국가적 위기 상황입니다. 1997년 IMF,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지금은 아무리 언론에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얘기하면서 수출 호황을 얘기하지만 원달러 환율
한국 경제 체력을 나타내는 지표는 이미 금융 위기급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2의 IMF 수치라고 해도 무방하죠. 결국 중동 전쟁 여파와 그리고 고환율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서민 생활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30개월 만에 최대 폭상승, 석유류 가격 24.7% 급등, 그리고 생활 물가 3.4% 급등, 근원 물가 지수도 2% 이상 2.5% 급등. 앞으로 시장이 가장 주목할 것은 국제 유가 그리고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환율입니다. 이렇게 고환율을 꾸준히 유지하게 되면 수입 물가 상승으로 서민 경제는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 방향이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도 발표되는 경제 지표를 계속 체크하면서 시장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